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정신없는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0.06% 상승으로 마감되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1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미국과 유럽 증시가 모두 상승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1%대 상승이 나왔지만 종가는 마이너스로 마감되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까지 한국에 유입되었고 오늘까지 주식을 매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배당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매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9천억 원 이상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가 발생하였고 장 초반에 이렇게 크게 상승하던 종목들이 종가에 마이너스로 돌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은 배당락이 발생되는 날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아침부터서 크게 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날이죠. 하지만 현재 미국과 유럽 증시의 모습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현재 크게 상승하고 있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역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과연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그동안 금융투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 이렇게 코스피를 연일 매수했는데 배당을 받고 나면은 금융투자의 매도 공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부터 하락이 시작될까요? 아니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연말까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32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 아직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상하이 종합지수는 아직 장이 마감이 되지 않았고 대만이라던가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가총액 1위인 TSMC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대만 증시 역시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한국 증시도 그다지 나쁜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0.99% 상승 중이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배당 결산 마감일이기 때문에 장 막판에 투매가 나오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오늘은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장중에 계속 상승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에는 투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럼 다른 아시아 증시는 배당 결산일이 오늘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예로 상하이 종합지수는 12월 31일에도 장이 개장이 되며 이건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이 아니라 12월 30일이 증시 폐장일이기 때문에 오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증시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오늘 한국 증시가 절대로 좋은 뉴스보다는 악재성 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 초반부터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1%대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한국 증시에 어떤 악재 뉴스가 있었냐면은 일단 지난주 크리스마스에 확진자가 1200명을 돌파했다라는 뉴스와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가 드디어 한국에도 상륙을 했다라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를 1월 3일까지 연장한다라는 뉴스까지 나왔는데 아침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시초가부터서 상승으로 출발을 했죠. 물론 지난주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국 증시가 약간 상승한 이유도 있지만
오늘은 배당주 매수 마지막 날이고 악재 뉴스밖에 없는데 어떻게 한국 증시가 상승으로 출발하지?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식을 오래 안 하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보통 배당락이 있기 하루 전날에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요. 자, 2018년을 보세요. 이날 보시면은 시초가부터서 마이너스 1.27% 하락이죠. 이게 왜 그러냐? 배당락이 있기 하루 전날에는 보통 혼조세를 보여요. 아니면 하락으로 출발하거나. 왜냐하면은 여러분, 오늘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배당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대주주 양도소득세도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 유튜브 채널에서 보신 거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 과세였는데 이건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결국 올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기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3억 과세는 아니지만 지금 대주주 요건은 10억이기 때문에 10억 과세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배당락이 있기 하루 전날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코스피는 아침부터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거나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코스피가 1%대 상승이 나오는 걸 보고 상당히 의아했어요. 물론 아침부터서 삼성전자가 8만원을 찍고 급등하니까 지수 왜곡 현상이 있었는데 아침에 보시면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보세요.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오늘도 상승장이겠구나 싶어서 시초가부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오늘 정말 큰 코를 다쳤죠. 왜냐하면은 상승과 하락 종목이 2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이죠. 하락이 859 종목, 상승이 459 종목.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하락이 530 종목, 상승이 314 종목. 근데 여기 상승 종목마저도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다 빼버리더군요. LG전자처럼 21% 올려놓고 반토막을 딱 내놓고 종가가 마무리된 종목이 오늘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개인의 매도세를 보세요. 코스피 9,300억 원 던졌고 코스닥 8,700억 원 던졌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을 많이 던진 적 최근에 없었죠. 특히 코스닥은 던져봐야지 5천억 원인데 오늘은 8천억 원 이상 던졌기 때문에 그만큼 큰 손들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는 이렇게 폭탄 매물을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기존 그대로 12월 달에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3억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면은 12월 달에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 폭탄 물량이 분명히 쏟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주의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오늘 주식을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아까 LG처럼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 주식들 너무 많았어요.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배당을 받는 주식이다. 만약에 배당이 3% 나와요. 그럼 내일 배당락 때문에 내 주식은 마이너스 3%로 출발하게 되죠. 자, 그런데 내가 오늘 마이너스 5%를 봤어. 배당락 때문에 또 마이너스 3%네. 그럼 마이너스 8%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주식이 올라올까요?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을 본인 매수가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막판 종가에서 매수했다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날 종가에만 돌아와도 수익이기 때문에 바로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지난주 영상에서 분명히 배당락과 배당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지금 정부에서는 은행주라던가 공기업 관련 회사에는 배당을 주지 말거나 배당을 축소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적자를 보는 회사가 너무나 많죠. 면세점, 항공주, 백화점, 호텔, 레저, 스포츠, 카지노 모든 종목들이 적자입니다.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하고 있는데 배당을 제때 줄 수가 있을까요? 배당이라는 건 잉여 자본금이 남았을 때 주는 건데 오히려 지금 적자가 쌓여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는 주주들한테 배당을 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업은행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2년 전에 기업은행에 배당을 받으려고 배당주를 막판에 매수했다가는 2년 넘게 주가가 반토막이 나가지고 정말 크게 고생할 수 있는데, 이번 연도는 배당이라도 받아야지 하고 버텼는데 배당 축소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배당 받으러 잘못 들어갔다가 배당도 못 받고 혹은 엄청난 큰 손실을 보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물려있을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코스피를 금융투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수를 했는데, 반면 연기금은 배당을 전부 포기하고 이번 연도 막판까지 연일 매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3개월 전에 나왔던 뉴스가 맞네요. 3개월 전에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었었지만 연말까지 연기금은 대략 8조에서 10조 원 정도를 매도할 것으로 관측이 되었는데 정말로 연기금은 연말까지 순매수가 거의 없이 이렇게 순매도 행렬을 이어갔네요. 물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반에 수익금을 다 까먹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기금이 만약에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면은 올해 3월 이후에 주식을 시작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수익이 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기금의 수익률을 보고 비웃거나 혹은 욕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은 연말까지 배당을 포기하고 주식을 매도하면서 수익을 유지했고, 반면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단타 전문 기업인데 오히려 연말까지 풀 매수가 들어왔죠. 그런데 이렇게 풀 매수가 들어온 거는 12월 달에는 기관을 평가하는 반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금융투자업을 하는 회사 중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한우처럼 등급을 매겨서 연기금의 위탁 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수익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배당포트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던가 배당주를 연말까지 매수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내일 당장 배당락이 시작된다고 해서 금융투자가 오늘 매수한 1조 원이 넘는 물량을 다 던지기보다는 일단은 연말까지 가지고 가고 새해가 바뀌면은 조금씩 이번에 매수했던 수량을 매도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연말에 이렇게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거를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작년만 해도 보세요. 연기금이 연말에 배당 때문에 삼성전자를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이번 달에 하루 이틀을 빼놓고 전부 다 삼성전자를 매도했지? 지금은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특별 배당까지 포기하고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매도한 거는 정말로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연기금의 친구 투신도 올 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11월 6일 이후부터서 단 한 번도 코스피를 매수한 적이 없어요. 원래 연기금도 그렇고 투신도 그렇고 묵직하게 꾸준히 매수하는 기관이었는데 올해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완전히 단타 전문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LG전자가 투매가 나왔는데 금융투자가 매수하고 연기금이랑 투신이 던졌습니다. 물론 투신이야 소량밖에 던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공수교대가 돼서 보통 연기금 하면은 구원투수, 우리 증시를 방어해주는 역할이 연기금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증시를 끌어내리는 주체가 연기금이고 오히려 우리 증시를 보호해주는 주체가 금융투자가 돼버렸어요.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2800을 지켰지만 내일 아침부터서 2800이 당연히 깨지면서 출발이 되겠죠. 배당락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하락을 출발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2800이 깨지고 출발할 거고,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 시즌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 일단 코스피와 똑같이 하락으로 출발하나 상대적으로 배당락이 적은 코스닥은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까 보여드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6%까지 하락을 했지만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물론 마이너스 0.60%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2%까지 빠졌던 게 반등이 1.4%나 나온 것만 해도 정말 대견하죠. 그래서 내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 때문에 마이너스로 출발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미국 증시가 급등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출발한다면은 한국 증시가 밀려도 내일 다시 상승할 수 있어요. 지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바로 영국의 브렉시트가 잘 타결이 돼서 그 여파로 지금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유럽 증시 역시 개장 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덕분에 지금 환율도 1100원대가 깨졌고 유가 역시 상승하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보셨나요? 아침부터서 삼성전자가 8만원을 찍는데 8만원을 찍자마자 바로 빼는 게 정말 예사롭지 않더군요. 아침에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8만원을 터치하자마자 바로 쭉 빠지는데 오늘은 삼성전자와 전혀 상관없는 삼성제약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찍었었죠. 물론 장마감 5분을 남겨놓고 상한가가 풀려서
플러스 25.96%로 마감되었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상한가만 터치만 했습니다. 이건 상한가를 잠근 게 아니라 터치 후 마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삼성제약은 이름만 삼성제약이지 삼성전자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늘 삼성제약이 상한가를 찍었다 내려온 거는 리아벡스 3상 결과 보고서 때문에 잠깐 상한가를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언급되어 있는 종목이 한 가지 있죠. 바로 젠백스예요. 젠백스는 오늘 롤러코스터 타이푼이 따로 없었습니다. 상방 VI를 찍고 바로 빠지는데 마지막에는 하방 VI를 터치할 뻔했지만 하방 VI까지는 찍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그만큼 오늘 투심이 안 좋았고 솔직히 오늘 제약과 바이오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 변종 바이러스가 드디어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 확진자가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정말 재밌는 사실이 어제는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2.5를 연장하느냐 마느냐를 정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분명히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크리스마스에는 확진자가 1200명을 넘었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한국에는 발견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는 말이죠, 영국에서 귀국한 80대의 남성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가족 역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아닌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보 공개가 상당히 덜 돼 있고 또한 바이러스를 분석하는 능력이 전 세계에서 약 33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영국에서 오셔가지고 사망하신 분이 변이 바이러스로 사망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데 약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하고 1월 첫째 주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분석에 연구 용역을 쓰는데 결과까지 나오는데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결과가 늦게 나오죠. 아니,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한국에 처음으로 등장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번 확진자는 아까 말씀드린 80대 노인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13일날 귀국을 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22일날 귀국을 했는데 한국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또 제대로 검사를 해보니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라고 판정을 받았다는데 아니,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할 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보고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하는데 일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돌아가신 80대 노인분은 아직까지 변이 바이러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리두기 3단계를 격상하느냐 마느냐가 어떻게 다 끝난 다음에 저렇게 결과를 발표하네요. 아무튼 오늘 셀마 테라퓨틱스라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이 뉴스에 장중에 보시면은 25.3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 만약에 상한가를 갔었다라면은 다시 한번 제약과 바이오주가 큰 힘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 이 영상에서 한국 K바이오의 실태와 한국의 지금 제약과 바이오주가 지난번처럼 광기의 랠리가 나오기에는 상당히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행사도 있었어요.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가 오늘 온라인에서 생중계가 되었는데 여기 행사에는 셀트리온도 참여를 했죠. 그래서 아침부터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하고 있었죠. 셀트리온은 오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직원분들은 주식을 못 팔게 회사에서 조치를 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죠. 저는 여러분 당연히 아침에 셀트리온이 빠지고 출발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일라이 릴리라는 미국의 제약사가 있는데 셀트리온이랑 똑같이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입니다. 이거를 이번 바이러스 치료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봤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일라이 릴리의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가 입원 환자 치료에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단일 클론 항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리고 출발할 줄 알았는데 셀트리온은 예전에도 말했지만 본인들은 일라이 릴리랑 상당히 개발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효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에 셀트리온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과연 셀트리온에서 만든 치료제가 어떤 효과를 보여줄까? 투자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대를 하더군요. 그래서 아침에 셀트리온이 주가가 오히려 상승으로 출발했어요. 여러분들, 임직원 주식거래 금지가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만약에 치료제 개발이 실패했어. 그러면 임직원이 먼저 알고 던지겠죠. 그래서 투자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임직원 투자거래 금지를 시켰는데, 이게 지금 치료제 대박이라고 생각해서 호재라고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오늘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를 다 봤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의 부회장이에요. 서정진 씨가 오늘 안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시간도 다 적혀 있지만 여러분들 정말 놀라지 마세요. 자, 일단은 셀트리온 차례가 돼서 셀트리온의 부회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서정진 회장이 안 나왔네? 야, 이거 악재다. 이거 치료제가 좀 안 좋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안 나오자마자 바로 주가가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셀트리온의 부회장분이 나오셔가지고 이거는 치료제가 아니라 백신이다. 셀트리온의 치료제는 백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 또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이분이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이 시간대하고 하는 이야기 한 번씩 다 들어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11시 18분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주가가 떡 나가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치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서정진 회장 일대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시간 동안. 서정진 회장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또 서정진 회장이 잠을 2시간밖에 안 잔다. 그런 이상한 일대기를 얘기하면서, 아니 연구 결과나 뭐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환자 손을 잡고 환자가 자기한테 치료제를 개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무슨 상황극까지 연출을 하시던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내리면서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내리기 시작했죠. 솔직히 저는 오늘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PPT를 가져왔길래 치료제를 몇 명 투입했고 어느 정도 면역이 있었다 이런 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이 끝날지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변종 바이러스 관련주 중에서 2위 유나이티드 제약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서 매수 잔량이 10만 주였죠. 10만 주나 있어가지고 이 녀석 역시 오늘 10%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16.37%까지 상승을 했고, 셀트리온이 내리면서 대웅제약이라던가 다른 애들은 다 내렸는데 이 녀석이랑 셀마 같은 경우에는 오르더군요. 대웅과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셀트리온이 오르면서 그나마 아침에는 상승을 했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1% 정도로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제약과 바이오주 중에서 성과가 뭔가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솔직히 아까처럼 상한가를 근처까지는 가도 상한가를 말기 힘들더군요. 셀마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은 상한가 근처까지는 몇 번이나 갈 듯하고 마지막에 2시 35분에는 급락이 나왔는데, 유나이티드 제약 역시 오늘 급락이 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방으로도 VI가 걸리고 하방으로도 VI가 걸리고 정말 쇼단스가 많았는데, 유나이티드 제약은 지금 벌써 두 번째예요. 아침에 위로 쫙 올려놨다가 종가 10분 직전에 급락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방 VI가 걸리고 다음 날도 아침에 10% 올리고 종가 하방 VI 걸리고, 오늘도 아침에 잠깐 올리고 하방 VI를 걸렸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라는 테마가 앞으로 잘 가려면은 얘든 셀마든 둘 중 한 명이 상한가를 가주면서 어느 정도 기대 심리를 모아야지 움직일 수 있는데, 자, 유나이티드 제약 위에 호가가 많이 쌓여있고 밑에 호가가 별로 없습니다. 큰 돈으로 매수해서 던지기가 상당히 힘들고 위아래로 호가 공백도 많이 있어요. 보세요. 67000 66900 어디 갔죠? 물론 여기서 호가가 바로 체결돼가지고 없는 것도 있지만 장중에 호가 공백이 많은 종목 중 하나고 너무 변동성이 심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매도하기는 너무 정신이 없을 거예요. 잠깐 위로 찍 샀다가 바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잠깐 생각하면 또 빠져있고 올라갔다가 급락 나왔다가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어가지고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려면은 종가 베팅밖에 없는데, 얘가 시간에 다닐까 해서 정말
정말 쇼 댄스를 합니다.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은 셀마가 상승하면서 유나이티드 제약도 상승을 했는데, 셀마 같은 경우에는 단일가에서 4.82% 막판에 끌어올렸고, 2등주인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59%로 마감됐기 때문에 일단은 셀마가 가야지 그 다음에 2등주인 유나이티드 제약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셀마가 상한가를 갈 경우에는 투자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3일 단일가 공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투경은 없습니다. 셀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간에 단일가에서 올렸으니까 내일 당연히 갭을 띄우고 시작하겠고, 분명히 여기 신고가를 돌파할랑 말랑하면서 또 쇼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데서 그냥 터치하고 쑥 뺄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여기 터치하고 쑥 뺐고,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도 전날 고점을 돌파하자마자 쑥 빼버렸고, 이런 게 요즘 트렌드라서 지금은 상한가를 기대하기보다는 제약과 바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제약주라도 상한가를 가서 내 제약주로 수급이 오기를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 영상에서 한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죠.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 다음날 하락할 겁니다.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어떤 종목? 응합병실. 자, 이 부분에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간 우정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우정바이오 보세요. 오늘 들어갔으면 죽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추가 하락을 했는데, 자, 우정바이오 보시면 아침에 40만 주 이렇게 허매수가 들어왔지만 이거는 그냥 꼬시기였습니다. 자, 시초가부터서 이렇게 밀리는데 체결 강도가 50밖에 안 된다? 그럼 바로 그냥 손절 때리거나 익절 준비하세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체결 강도가 최소 100 이상 되고 위로 뿅 하고 튀어가야지 위에 이렇게 많이 물려있는 호가창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내리 꽂겠다, 아예 신호를 준 거죠. 보세요. 딱 5분 천하였습니다. 5분밖에 1,400원을 찍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상승 못하고 그냥 쭉 빠지면서 종가 최저가, 그리고 GH 신소재 마찬가지죠. 오늘 마이너스로 마감되면서 이제는 7,000원대가 깨질 수 있는 상황. 오텍 심각하더군요. 마이너스 7.03%. 응합병실은 올라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확진자가 1,200명 넘었다? 아니, 그 다음날은 1,100명이고 지금 현재도 확진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아마 이 주가는 상승보다 하락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윤석열 씨 관련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리얼미터에서 차기 대선 선호도 1위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흥분하셨는데, 이런 거에 흥분하지 말고 서현 이화와 서현 탑메탈 같은 경우에는 올라봤자 상한가 못 간다. 지난번처럼 이렇게 잠깐 쏘고 빠지는 형태가 나올 것이다.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동시호가 때인데 아침부터서 서현 탑메탈 이 정도 갔다가는 좀 약해요. 이전에 상한가 갈 때는 여기에 한 50만 주, 60만 주 쌓였는데 20만 주는 좀 약하죠. 자, 종가가 3.95%로 마감. 자, 이 종목 상한가 못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4.27%까지 상승하고 정확히 아침에 잠깐 갭 띄었다가 바로 쑥 빠지면서 계단식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마감이 되었어요. 모베이스와 모베이스 전자 역시 똑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정치 테마주는 종가 베팅 형식으로 잡아야지 장중에 들어가면은 여기 호가창이 너무 공백이 심하고 많이 걸려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가 너무 힘들어요. 무슨 소린데요? 호가창이 이렇게 두꺼운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원대가 깨진 다음에 보세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아침이잖아요. 만원대 매물 저항대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이 위아래로 걸려있지만, 이거는 다른 종목이긴 하지만 서현이화를 보세요. 호가가 순식간에 얇아서 1억을 가지고 있으면 던지면 호가 다 깨져버리죠. 그런 것처럼 잠깐 수급이 들어왔을 때 빵 올리고 빼는 게 정치 테마주라서 장중 매매보다는 종가 베팅밖에 못해요, 거의. 자, 그리고 오늘 LG하고 LG전자가 상당히 아침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 보시면 아침에 JP모건이 사고 있고 LG전자 우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 다음에는 상한가를 찍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우를 샀고 LG전자 우 같은 경우에는 단일가 3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면은 내일이네요. 내일부터서 1월 4일까지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는데 단일가 매매는 정말 조심하세요.
지금은 여러분 거래량이 이렇게 빵빵 터졌지만 한진칼 우처럼 이슈가 갑자기 소멸될 경우에는 하루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서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물론 한진칼 우보다는 LG전자 우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지만 이게 지금 왜 올랐죠? 마그나 합병? 아니요. 마그나 합병보다는 지금 애플카 공급 때문에 오른 건데 애플카 빨라야지 2025년? 글쎄요. 이거 진짜 만드나? 자, 여기 기사 보세요. 2007년 8월 31일 폭스바겐과 애플 아이카를 개발 중이다. 자, 2007년도입니다. 이때는 AP통신이에요. 최근에 나온 기사는 로이터 통신에서 나왔는데 이때는 스티븐 잡스 형이 살아있어가지고 폭스바겐과 아우디하고 함께 협업을 해서 아이카를 개발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전기차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내비게이션 시스템에다가 애플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아이튠즈라던가 혹은 애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실제로 저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기사를 보시면은 2015년도에도 있고 2002년도에도 있고 2010년도에도 있습니다. 애플 아이카를 생산할까? 이런 뉴스를 잘 찾아보세요. 최근에 보시는 아이카 이미지랑 똑같죠. 근데 날짜가 언제예요? 2012년도. 제가 옛날에 봤던 뉴스들이 다시 재탕이 나오면서 이거 갖다가 주가를 또 올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LG를 지금 안 건드리거든요. 내용도 보세요. 친환경 전기차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추진 중. 이거 10년 전 기사예요. 10년 전 기사. 10년 전에도 똑같이 나왔었고 또 스마트카, 테슬라의 이야기 등 10년 전에 있던 기사랑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그리고 요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10년 동안 LG전자를 보유해서 드디어 3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서 단일가에 지정이 되게 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종가가 여기서 끝났다면 단일가에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뺀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솔직히 좀 너무하더군요. LG전자 우를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LG전자가 상한가를 갈 줄 알고 이 종목을 따라왔죠. 왜? 지난번에도 LG전자 우가 가니까 다시 한번 또 상한가를 갈 거라 생각해서. 오늘 LG전자의 2차 VI는 13만 8천 원입니다. 오늘은 13만 6,500원까지 올렸죠.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VI에 찍는데 VI 직전까지 꼬셔놓고 계단 형식으로 쭉 빼다가 올렸다가 막판에 빼버렸고 기간이 매도였다가 막판에 금융투자가 조금 사가지고 이렇게 매수로 잡혔는데 저는 오늘 LG전자를 안 건드린 게 뭐다? 배당락 시즌에 배당락도 당할 수 있고 또 단일가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안 건드렸고 아이카 이슈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따로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건드렸다면은 저도 2차 VI 직전에 들어갔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지난번과 똑같이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남성 다른 아이카 관련주는 아침에 잠깐 상승했다가 다 뺐어요. 인포뱅크도 10% 뺐더군요. 오늘 아침에 상한가 갈 줄 알았는데 LG 주가가 내려가면서 같이 빠지더군요. 지난번과 똑같은 패턴이죠. 그리고 오늘은 비트코인이 3천만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위지트 같은 애도 아침에 급등이 나왔는데 보세요. 플러스 20%로 시작해서 종가 플러스 2%,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마이너스 18%. 오늘은 죄다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을 내버린 종목들이 많았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유나이트 제약도 16%까지 올렸는데 정확히 반인 8.51%.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8%까지 올려놓고 종가는 마이너스 1.09%. 명신친구 통신. 제가 단일가가 무서운 게 이런 거라니까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 단일가에서는. 그리고 KMH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한가를 보냈는데 와 어떻게 주가를 단 몇 일 만에 플러스 50%를 올려놓고 단 몇 일 만에 마이너스 70%를 찍는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왜 사요? 경영권 문제. 한진칼처럼 지난번에 한진칼이 2만원짜리 주식이 9만원까지 갔으니까 최소 못해도 5배, 6배는 가지 않을까. KMH 같은 거 당연히 들어가신 분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마이너스 75%. 저런 거 막 급등락이 심한 거 말고 오늘 잠깐 매매할 수 있었던 종목 11시 반에 매매할 수 있는 종목 만도가 있었어요. 얘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했지만 6만원은 솔직히 좀 오버인 것 같고 6만원 전
밑에서는 잠깐 공략할 수 있는데 11시 반에 잠깐 이렇게 내려갔을 때 있거든요. 이때 잠깐 사서 한 1, 2% 먹고 나오기. 6만 원을 찍자마자 바로 나가거나 돌파하자마자 바로 살짝 나와주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지 이 종목 다 먹겠다고 막 62,000원, 63,000원 그때까지 버티면은 줬돈 수익도 못 챙기고 빠지는 종목이라서 조심하라고 매번 말했죠. 6만 원대 딱 넘어가지고 고점 돌파했을 때 안 나가면 어떻게 된다? 쳐들어가죠. 바로 밑으로 빼버리니까 얘는 이것 때문에 진짜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가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여기 59,000원대를 지지해줬으니까 다음번에는 6만원대도 지지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11시 반 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11시 반 때 되자마자 그냥 바로 올라가더군요. 근데 이때는 솔직히 시장가로 매수하지 않는 이상 잡기가 힘들었고 호가창도 매우 얇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큰 돈으로 하지 말고 600만원, 700만원으로 하면 잠깐 먹고 바로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지만 평소에 얘가 여기 보시면은 체결 강도가 100이 넘어요. 근데 밑으로 빠질 땐 체결 강도가 막 80, 70으로 내려가면서 쫙 빠져가지고 한번 올랐을 때 못 팔면은 계속 물리니까 손절이 빨라야 됩니다. 물론 익절은 더 빨라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일은 배당락이 발생됩니다. 배당이 없는 주식은 하락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수가 하락하면 출발부터서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배당이 없는 주식도 같이 하락으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국과 유럽 증시가 크게 상승한다면 오늘 우리 증시가 하락을 하였고 다른 나라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기대의 심리가 커지기 때문에 내일 오히려 장 초반부터서 상승으로 출발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영국 변종 바이러스가 한국에 상륙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변종 바이러스 관련주가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한 모습은 안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들은 아직 대웅제약 때문에 투심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상한가를 갈 거라 생각하고 덥석 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권상우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